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청년인문학 제1기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구 IMCA 전성은 간사입니다. 지난 특강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텔러로서 이끌어주실 서병철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1부 순서로 두 번째 주제로 알렉시드 토트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또 교수님께서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1부 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은 1830년대 토크빌이 나이가 25세 때 이 책을 썼는데요. 제가 토크빌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제 소감은 토크빌은 사회과학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엄청난 예언가였습니다. 실제로 토크빌의 책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발발할 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나타날 거라 봤고 또 미소 냉전 체제 1920년대 이후 나타난 미소 냉전 체제를 미리 예언했고 또 최근의 현재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 위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으로서 가장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가문의 귀족 중에 귀족이었거든요. 이 토크빌이 귀족 중에 귀족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또 그런 열망을 품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크빌이 살았던 1810년대, 20년, 30년대는 사실은 프랑스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혼란기였습니다. 1789년도 부르주아 혁명이라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830년대 2월 혁명, 7월 혁명, 그리고 1840년대 2월 혁명, 프랑스 당시에 한 6, 70년간이 프랑스에서 가장 극심한 대혼란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에르베 토크빌,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을 이후에 등장한 공포 정치의 화신 로베스피에르, 루이 나폴레옹이 1849년에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나면 다시 또 왕정 복구가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면 또 왕정 복구가 되고 그래서 왕정과 공화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1848년 2호 혁명이 또 일어나고요. 이 토크빌을 보시면 이 앙싱 레짐이 구체제란 뜻인데요. 이 구체제가 이제 사실은 귀족 체제거든요. 귀족 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체제인데 이 왕과 귀족들이 대단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체제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체제가 거대한 관료들에 의한 중앙 집권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앙 집권 세력이 개인을 직접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 두 체제를 보시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1987년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혁명을 이루고 난 뒤에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 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고 우리의 젊음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옛날이 더 좋았다. 그 대머리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대머리 같은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회의감을 이제 크게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토크빌이 살았던 1830년대, 2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아리스토 토크빌이 저는 자기는 뭐 뼛속같이 이제 귀족 중에 귀족의 자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귀족으로서 토크빌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겪었고 왕정이 다시 복귀되는 것도
겪으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하거든요. 자기는 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득세해가지고 민중혁명을 일으킨 것도 자기가 또 지원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왕정체제와 함께 일을 했던 적도 있고, 양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토커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토커빌이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좀 나오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토커빌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조부, 외정조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토커빌은 단순한 귀족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좀 뭔가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귀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고귀한 인품, 정신적인 어떤 귀족적 정신,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싶었던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은 내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아직도 그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걸까? 1789년, 1815년, 1830년 혁명, 우리는 앞으로 자유와 전체주의 사이에 끊임없이 동요할 운명인 것이다. 자유와 전체주의 사이에 끊임없이 동요한다는 거. 자유는 뭡니까? 어떤 프랑스 혁명 같은 거였고요. 2월 혁명 같은 거고, 또 다시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나면 다시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토커빌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커빌은 아무리 뭐 민주주의를 떠들었지만 역시 귀족주의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토커빌은 뭐 특히 우리나라 학자들은 토커빌은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전혀 다른 자유주의자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을 바라보던 관점이,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역사 발전의 진전이라 봤거든요.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들이 권력을 잡았어. 사회주의를 완수할 때까지, 혁명을 완수하게 되면 인간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봤고, 이 토커빌은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하면, 자기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의 대상인 저 신비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방문의 목적은 물론 감옥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사실은 프랑스, 자기 조국 프랑스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 볼 것인가. 그때 이제 왕정이 무너뜨려지고 난 뒤에 중앙 집권 세력들이 등장했던, 거대한 중앙 집권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이 프랑스가 참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고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신비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자기 친구 보몬과 함께 떠납니다. 제가 여기에 토커빌이 갔던 미국 여행을 길을 쭉 제가 책을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제가 다 봤는데요. 지난 청년 인문학 강좌 1강에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의 도성의 시민이 누굽니까? 필거림이거든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순례자들이 봤을 때 이건 지상의 도성이다.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폭력에 근거한, 철저하게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기반 위에선 이런 지상의 도성인데, 순례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 현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00년 그 신의 도성을 썼던 아우구스티누스가 AD 4세기경이거든요. AD 16세기에 왔어. 이 순례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필그림 파들. 이 필그림 순례자의 아버지 필그림 파들들이 이제 순례를 영국에서 네덜란드 갔다가 거기서 또 몬사라 갔다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와 정말 그 신의 계율을 따라서 정말 신을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그 필그림 그 순례자들이 꿈꾸는 세상, 이상의 나라를 찾아갔던 곳이 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나라치고 역사가 있는 나라치고 국가의 기원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군께서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세웠는지 뭐 신하라 말도 있고. 근데 미국은 정확하게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버지니아에 1607년도인가요? 가서 처음 식민지를 개척했던,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버지니아 주에 황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굉장히 모험꾼들이고 조금 질이 낮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곳에서 금을 캐고 했지만은 그것이 미국 역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미국 역사는 필그림 파더들,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미국의 지금 말하면 이제 동부권이죠. 매사추세츠, 뉴욕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을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의 기원을, 미국 역사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토커빌이 이런 얘기합니다. 뉴 잉글랜드는 환상의 꿈과 기억자들의 무제한 실험에 내맡겨진 지역처럼 보였다. 조물주가 지구를 인간들에게 주셨을 때 지구는 무진장했다. 그들이 지구의 표면을 거의 덮어서 안식처와 자유를 얻으려면 칼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북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여분으로 남겨두었다가 대홍수의 수면 밑으로 솟아오르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아메리카 해안에 상륙한 최초의 청교도 속에 아메리카의 운명이 구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네. 이 토커빌이 봤을 때 이곳은 정말 뭔가 신이 인간에게 준비된 곳이다.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미시시피강 일대를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607년도에 버지니아에 가서 영국 첫 식민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영국의 어떤 중심을 주도를 하지 않고 1620년 7월 달에 아메리카 북부 지방에 이렇게 갔던 사람들. 이거 이제 보통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또 언덕 위에 빛나는 봉화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봉화햇불이라는 뜻입니다. 봉화불이. 봉화햇불 같은 뉴 잉글랜드 문명이 이제 사실은 필그림 파더들, 순례자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 순례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객이 102명이었고요. 선원 3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07년도에 버지니아에 갔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독립적인 사람들이었고 계급도 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급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착해서 이제 필리머스 식민지를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필그림 파더들이 했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사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사회 규약 순례자들의 시조들이 만든 사회 규약을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독교 신앙을 정진하며 더 나은 질서 생활과 생존 및 위에서 말한 목적들을 더욱 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고 일칠단결하여 시민 공동체를 이룩한다. 가장 적당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법령, 제도, 기관들을 제정, 조직, 설립한다. 청교도, 퓨리탄이나 표현들은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교리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미국을 건너갔던 순례 청교도들의 어떤 하나의 정치 사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민주공화 이론으로 이런 사회 규약을 그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커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종교가 지식에 이르는 길이고 신의 계율을 지키는 일은 인간에게 시민 자유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청교도주의에 대해서는 다음번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미합중국이라는 곳은 세계에 내놓고 있는 위대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은 바로 초기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사회계약,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사람들, 필그림 파더들의 사회계약, 초기 신앞에서 맺은 계약, 그 계약이 지금 전 세계 지금 현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어떤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토크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토크빌의 책 1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던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미국의 자연 환경이 제일 좀 자연 환경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법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위 습속이라 하는데 관습은 개인의 어떤 습관이 관습이라 하고요. 이 사회적인 습관을 이제 습속이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습속에 있다. 그 다음에 법률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지리, 자연 환경이 이제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던 그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제가 이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자원의 풍부함은 뭐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토크빌이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 서부가 덜 개척되니까 그냥 광활한 땅을 밀림을 보면서 거기에 수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막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원인이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 대서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직접적인 침공을 안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가 미국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보시면 당시에 미합중국의 병력이 6천 명밖에 군인들이 6천 명밖에 없었어요. 6천 명 있어도 미국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프랑스의 함대가 300척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52척 군함 가지고 그 넓은 삼면의 해안을 다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합중국의 그 2,000마일이 넘는 그런 그 해안선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신세계의 핵심부인 거예요. 전 세계의 심장부였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과 이 자립 정신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단히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스스로가 뭔가 땅을 유고 가는 프론티어 정신이 기본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평등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법률이 재미난데요. 타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운티고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연방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타운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주로 이제 타운십이 발달된 곳이 이 동부 지역, 매사추세츠, 뉴욕주라든지 이런 동부 지역에서 이것이 잘 이게 발달되어 있고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 지역은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지역이 주도한 지역이 아니고 남부 지역은 다양한 특히 프랑스라든지 다양한 미국 중에서도 좀 건강을 채굴 하러 온다든지 농사를 지으러 한다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합집 사람들이 왔던 곳은 뭐 노예를 데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은 사실은 원래 미국의 민주주의 이상을 주도해 갔던 세력들은 아니고 핵심은 이제 동부 쪽이었죠. 그래서 이 미국 연방 제도가 참 특징적입니다. 미국의 이제 사실은 토크빌이 미 연방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토크빌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려면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 지식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미국의 법률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미 연방이라고 하는 이게 강력한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면서도 자치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주하고 갈등을 안 일으키고 이 거대한 연방을 끌고 갈 수 있냐. 연방의 제도를 들여다봤고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고 이 연방을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핵심은 타운십입니다. 이 타운십에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제도의 그
풍성한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 세력들이거든요. 뉴 잉글랜드 세력들이 건너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제 필그림 파더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든 타운 제도는 가장 완벽하고 이런 모습이다. 정교적인 모습이다고 이제 토크빌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필그림 파더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한 일이 마을을 만들고 중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옆에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곳에서 다 합니다.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 그게 타운십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로교, 이 청교도 장로교들의 이런 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원형이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빌은 결사체를 강조합니다. 이 결사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의식을 느낀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만든 조직이죠. YMCA 같은 조직입니다. 이 결사체들이 민주주의의 위기,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무시하고 소수를 억압하는 것들을 포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결사체에 있다. 미국은 결사체가 잘 발달돼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계속 이번 청년 인문학 세미나에서 계속 나옵니다. 포트남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사체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번 인문학 세미나의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크필이 강조했던 것은 이 결사체가 결국 이게 민주주의를 약점을 보완하는 건데 이 결사체가 발전해야 된다. 결사체의 운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발전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빠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사법제도가 민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가들이 이 사법제도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떤 다수의 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 쾌락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은 이게 물질적인 쾌락에 물질주의에 빠져야 된다 이거죠. 이 물질주의가 인간을 하여금 대단히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모두 무기력하게 되고 물질주의 때문에 이 개인주의를 낳았던 개인주의가 물질주의를 낳게 되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질주의 극복의 방안을 우리 토크빌은 이 종교로 봅니다. 기독교죠. 물질주의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독교 종교에 있다라고 이제 토크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미국의 정신, 미국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줬던 이 정신, 제도인 타운십, 기독교적인 정신과 이 종교가 약화되니까 미국의 미국의 사회적 환경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 습속이 지금 현재 흔들어지고 그리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경도되면서 정치가 굉장히 전제주의로 좀 가고 있다라고 이제 토크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토크빌이 제시했던 이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만든 최선의 제도라고 흔히들 찬사를 하지만은 대단히 한계가 많은 제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아우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이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폭력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제도이고 덧없는 어떤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제도를 완성시켜 가야 될 우리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자치, 타운십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다시 좀 마을자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YMCA 할 때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이 민간 결사체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사실은 이 개인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또 전제주의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 다수의 행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의 역할, 이 기독교 역할 같은 것들이 이런 사회적 갈등과 혼란과 무력감과 우울과
불과 분노 등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개인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정직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책임을 이루는 이런 공화주의적 기독교 윤리를, 기독교 시민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토크빌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느꼈던 생각이었습니다. 토크빌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토크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